여러분들께서 재시생도 계실 수 있고요. 이미 형사법 내지는 경찰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인문특강인 만큼 여러분들께는 처음 접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법이라는 과목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한 과목으로 묶여가지고 시험이 실시된 게 이제 얼마 전까지 딱 2회차,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죠. 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시험에 여러 차례 관심을 두고 보신 분이라면 느끼셨겠고요. 초시생들이라면 지금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형사법이라고 과목이 개편된 이후 지난 1차 시험에서는 그나마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었어요. 네, 제 주관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대다수가 그런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치러진 이른바 2차 시험, 시험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형사소송법 내지는 형법, 이런 법과목뿐 아니라 모든 경찰 시험에서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 학창시절에 수능에서의 언어 영역, 읽는데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소비가 됐죠. 바로 그런 식으로 장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장문화가 되어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판례나 새로 바뀐 변형된 신규 법조문의 결과만 암기해서는 도저히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예전 공부 방식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 판례는 위법하다고 보느냐, 적법하다고 보느냐, 즉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부정되느냐, 결론만 딱딱딱 기억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판례도 시험에 출제할 때는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심지어 법조문도요. 법조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원래 법조문이 길잖아요. 문제는 그 법조문을 사례처럼 가공을 해서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 경우에는 B로 한다라는 걸 가지고 사례처럼 갑돌이가 뭐 했는데 그 결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러다 보니까 장문화가 돼가고 있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판례도 결론이 아니라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특히 2차 시험에서는 시간 안배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일단 받는데요. 자, 우선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들 첫 페이지 22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첫 페이지 보시면 형사법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형사법이라고 한 과목으로 묶인 것은 현재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은 7대 3입니다. 자, 저는 문영석 교수님, 바로 형법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실 문영석 교수님과 함께 저는 형사소송법을 담당함으로써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형법이 70%고요. 실제법인 형법이 70%,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30%입니다. 이 비율은 어김없이 지켜졌는데요. 문제가 이 30%, 그러니까 40문제 중 30%면 12문제죠. 근데 이 12문제보다 0.5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맨 마지막 40번 문항은 형법, 형사소송법 통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적 지식과 형사소송법적 지식을 함께 아우르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측이 가능하시죠? 사례 케이스 문제가 나옵니다. 아울러 형법, 형사소송법적 지식을 케이스 문제로 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식이 바로 박스형 문제가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객관식 사지선다, 요걸로는 담을 수 있는 주제가 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박스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담을 수 있는 주제가 훨씬 늘어나겠죠. 2번 다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옆에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법,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형사법 전체 중에는 실체법인 형법의 비중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가볍게 해도 되겠구나. 공부의 비중에서 형법이 더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해요.
제가 형사소송법 담당자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체법이기 때문에. 자, 실체법인 형법의 비중이 당연히 출제 비중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 비중도 높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신다면 형사소송법은 가능한 한 만점을 맞아야 합격을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어렵다던 이번 2차도요. 물론 형사소송법도 어려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실체법, 형법 부분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형사소송법이 쉬웠다는 거 절대 아니란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웠어요. 형사소송법도. 자, 이때 공식 출제 비율 아까 40문항 중 30%가 형사소송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30% 안에서도 우리가 경찰 형사소송법은 딱 두 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편과 증거편. 그러니까 수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증거법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 증거와 관련된 내용 각자 50%고요. 역시 이 출제 비율이 지켜졌는데 혹시 아까 설명 중에 마지막 40번 문항 네, 걔는 형법, 형사소송법 통합문항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달게 사실 형사법 문제는 13문제, 형사소송법 문제는 13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13번째 문제가 지난 1차 때에는요, 1차 때에는 수사를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2차 때에는 바로 증거 부분에서 나왔고요. 문제가 뭐냐? 자, 초심자분들은 아마 이런 표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문 특강 내용을 듣다 보시면 저절로 이해가 되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용어라도 앞으로 계속 설명이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거법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전문 법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부분이 전문 법칙이고요. 자, 그 전문 법칙이 증거법에서 그냥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문제에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내용도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증명에 관한 부분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 전문 증거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다였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이번 2차 시험에서는 수사 파트 6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 보기 중에 전문 증거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 보기에 나왔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전문 증거가 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차 시험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전문 증거는 시험 제도가 바뀌기 이전부터 아까 제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증거법에서의 꽃이다.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 왔어요. 다만 이번 2차 때 많은 분들이 당황했던 측면은 뭐냐면 올해 실시된 제 1차 시험에서는 전문 증거의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공부를 소홀히 했다가 2차 시험 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증거 문제의 다가 전문 증거다라고 할 만큼 비중이 높아진 까닭에 굉장히 멘붕이 왔었을 겁니다. 아울러 더더욱 문제가 됐던 일은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문 증거를 열심히 공부했던 분도 제대로 풀어낸 친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왜 그러냐? 시간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해질 것이다. 장문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출제 비중 내지는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때 잠깐 우리 윌비스에서의 수업 진행과 관련된 커리큘럼, 일명 앞으로 수업 방향과 운용에 대해서 간략히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간략히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후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은 아주 세세히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전체 커리큘럼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원래 대부분의 강좌들이 기본 강좌, 심화 강좌, 그리고 기출 강좌,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실전 동영 모의고사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죠. 네. 근데 제가 이건
평가하거나 타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니까 오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경우에는 형사법이 매우 중요한 까닭에 전체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사법이 차지하는 시간적 내지는 물리적 비중이 너무나 높아왔어요. 그동안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기본 강의 형사법에만 100시간 이상, 그리고 심화 강의 120시간, 뭐 이래가지고 220시간을 형사법이 차지하는 정도로 다른 과목들의 한 두세 배를 차지하는 정도. 자,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시간적 내지는 물리적 비중을 차지함에 있어서도 사실 지난 2차 시험 때, 뭐 50만 넘으면 합격 무난함, 뭐 60점이면 합격 장담함, 뭐 이런 식의 평이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실 그렇게 질질 끄는 것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몇 문제는요, 출제자가 아예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뭐하긴 합니다만, 출제자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고도의 실력자를 한번 선발해 보려고 그랬는지 저도 확실하지 않지만요, 어쨌든 니네 한번 이거 풀어봐라 라는 의도로 낸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어차피 100시간을 하든 1000시간을 하든 사실 풀어내기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문제만 계속 고민하고 집중해서 푼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자, 그러한 까닭에 사실 우리 특히 저와 문영석 교수님이 한 팀을 이루는 형사법은요, 이른바 기본 강좌, 심화 강좌를 하나로 묶어서 올인원 강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올인원 강좌는 처음부터 기초적인 개념, 용어 설명, 병행 플러스 아울러 그걸 활용한 깊이 있는 사례와 판례를 동시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간적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아울러 더 연계성, 그러니까 지금 기초 내용을 배웠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다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 기초 이념과 용어를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판례에 응용되고 법조문에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 이걸 동시에 확인함으로써 1순환, 그러니까 기초, 그리고 2순환 심화, 이걸 나누던 걸 한 번에 끌고 감과 동시에 아울러 곧바로 문제풀이 과정으로 진입하면서 복습의 효과를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고안한 그런 커리큘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형법 문영석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또 자세히 말씀을 주실 겁니다. 문제는요, 바로 기출문제 분석 이후의 문제풀이, 그러니까 진도별 문제풀이와 진도별 모의고사와 그리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효율성의 문제 내지는 학생들에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제대로 된 정리된 교재 내지는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혼선만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윌비스 경찰팀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완책을 회의 중에 계세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출문제 분석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의고사, 이른바 진도별 모의고사와 실전 동형 모의고사 부분은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거나 문제집을 통해 내지는 어떠한 아예 모의고사 자체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그런 핵심 확인, 뭐 이걸 병행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추후에 여러분들께 다시 자세히 안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 시간에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